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흔히들 안 좋은 남자랑 헤어진 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는 상황을 두고 똥차 보내고 벤츠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벤츠를 타게 된 파혼녀인 셈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라서 어지간하면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끝까지 선을 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파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창 중 하나가 이런 톡을 보냈더라고요. 야, 결혼 전에는 다들 예민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네 얘랑 정도면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잖아. 게다가 시부모님이 재력가라서 나중에 유산도 듬뿍 받을 텐데 왜 파혼을 하냐? 그냥 대충 맞춰주고 살아. 여자 나이 32이면 똥값 되는 거 시간 문제야. 평소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다시 볼 일도 없는 애라서 단문도 않고 차단을 하긴 했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남자가 집안에 돈 있고 직업 좋으면 여자는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들고 살아야 하나요? 좋은 건 이유가 없어도 안 좋은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요. 제가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고 파혼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훈계질을 하니까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랑을 만나게 된 건 땡스타 DM 때문이었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유기견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얘랑이 DM을 보냈더라고요. 평소 자기도 유기견에 관심이 많다며 유기견 입양견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의 땡스타 계정을 타고 도대체 어떤 인맥으로 나한테 왔을까 알아봤더니 제 친구 남편의 군대 동기더라고요. 친구를 통해 얘랑에 대해 알아본 결과 꽤 괜찮은 사람 같아서 DM에 답을 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직접 만나보니 완전 호감형이더라고요. 저랑 관심사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유기견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게 되고 얘랑의 유기견 입양을 돕는 과정에서 많이 가까워져서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대기업 입사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을 더 누릴 수 있는 공기업을 선택했던 얘랑은 축구, 농구도 잘하고 웨이크보드도 수준급일 만큼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활동적인 성격만큼 주변에 친구도 많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었죠.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는 인간관계에 폐쇄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에 견제를 받았던 터라 그와는 다른 얘랑의 모습에 더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연애를 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맞았어요. 연애 중에 제가 1년 정도 해외 지사에 나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조차 얘랑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당연히 가야지.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1년? 길다고 보면 긴 시간이지만 막상 바쁘게 일하다 보면 금세 지나. 여자들은 군대 간 남자친구도 기다리는데 내가 널 고작 1년을 못 기다리겠어. 주말에 월차 껴서 내가 너 보러 가도 되고 여름 휴가 받아서 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치만 나랑 떨어져 있는 동안 자기 마음이 변하면 어떡해. 눈에서 멀어진다고 마음에서도 멀어질 정도의 남자라면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난 그런 놈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 처음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결같은 얘랑의 태도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제가 홍콩 지사에 있는 동안 얘랑은 약속대로 주말을 끼고 월차를 받아오기도 하고 제 생일 때는 바쁜 시간을 쪼개 무박 2일로 다녀가기도 했어요. 그때 내심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연애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랑 하고 결혼은 나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랑 하라고요. 그런 면에서 얘랑은 결혼 상대에 가까운 남자였어요. 물론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지만요.
3년간 연애를 한 우리는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얘랑도 저도 홍기가 찬 나이였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갈래? 우리 부모님이 널 보고 싶어 하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 나섰죠. 얘랑의 아버지는 꽤 규모 있는 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셨어요. 오랜 회사 생활을 해서 그런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굉장히 능숙한 면이 있는 분이셨어요. 얘랑과 눈매가 비슷해서인지 처음 뵙는 자리인데도 왠지 낯설지 않았죠. 얘랑의 어머니는 모 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가 꽤 가정적인 분이었어요. 있는 집에서 자라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하신 분이라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분이셨죠. 집을 꾸미고 요리하고 자식 교육만 담당해 오신 분이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약간의 벽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런 건 여자가 할 일은 아니잖니?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정치나 경제에는 문외한이라서 그 방면 얘기를 하는 걸 꺼려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아버님이 저희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관련 얘기를 꺼내셨는데 저를 비롯해 아버님과 얘랑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 어머님이 중간에 대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여보, 그런 얘기는 회사에 가서 하세요. 정화 씨가 불편해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제 업무에 관한 얘기라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에 찬기운이 확 도는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난 여자의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내 며느리도 그런 사람이길 바랬어요.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하려면 아내가 집에서 내조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화 씨는 결혼이랑은 좀 먼 사람 같네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다만 엄마 된 입장에서 내 아들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뭐.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줌마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니까 흘려 들으세요. 말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흘려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얘랑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결혼하면 나 회사 관둬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왜 그만둬?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 다닌 회사인데. 그치? 휴, 안심이다. 난 아까 자기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혹시 내가 살림만 하길 바라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 근데 자기 말 들으니까 안심된다. 괜한 기우였구나 생각하던 그때 얘랑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물론 내 입장에선 자기가 집에서 살림만 하면 좋긴 하지. 아무래도 가정이 안정이 돼야 내가 밖에서 일하기도 편하긴 하니까. 내가 공기업을 택한 이유도 내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잖아. 돈도 돈이지만 난 좀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거든. 물론 월급이나 성과급을 생각하면 대기업이 낫긴 하지. 근데 돈 주는 만큼 엄청 부려먹는 것도 사실이잖아. 난 결혼해도 지금처럼 여행도 자주 하고 여가 활동도 마음껏 하고 싶어. 난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업무가 좀 과하긴 하지.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업무 연락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사는 실정이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해. 이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단박에 그러더군요. 뭐야, 자기 얘랑도 예비 시어머니랑 같은 뜻이란 거네. 잘 포장은 했지만 결국 같이 즐기고 살려면 네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잖아. 근데 나라면 땡큐 하고 당장 회사 그만두겠다. 시댁에 돈도 있겠다. 남편값도 돈 잘 벌겠다. 뭐가 걱정이야. 게다가 자기들이 일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겠어? 난 자기가 정말 부럽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러울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더 컸어요. 남자들이랑 똑같이 교육받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내 커리어를 다 버리고 집에 들어앉아 살림이나 하라는 소리니까요. 그렇다고 전업주부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랑과 시어머니는 제 의사는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껏 3년이나 사귀면서 한 번도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 별말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영준 씨, 지난번에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거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가 계속 일하는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 보고 일 그만두랬어? 내 말은 네가 살림을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의미였어. 그리고 그런 정도 문제로 결혼을 관두자는 게 말이 돼? 너한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준 씨 뜻이 그런 게 아니라면 미안해. 내가 곡해했나 봐. 참 이상하죠? 얘랑과 얘기를 하다 보니 왠지 제가 나쁜 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내내 지울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한테도 결혼 승낙을 받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비시댁에서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셔서 일정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내년에 하자고 부탁을 드려봤지만 어머님은 완강히 버티셨어요. 기왕 하기로 한 거 해넘길 필요 있겠니? 니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 그래도 기왕이면 내년 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준비를 해도 예식장 잡는 것도 그렇고 연말엔 업무가 많아서 결혼 휴가 내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참에 회사 그만두면 되잖니. 넌 내 말을 귓등으로 흘린 거니? 네 회사 일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괜히 불똥이 저한테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어머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곤 N년차 직장인의 노하우를 발휘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예산을 잡고 미리 예약하는 항목과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항목을 나눠 스케줄표를 짰어요. 혹시나 차질이 생길 걸 대비해 플랜 B도 미리 대비해 두었죠. 마치 회사 업무처럼 기획서를 만들고 엑셀 파일도 작성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결혼을 이렇게 업무의 연장처럼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어떻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일념으로 달려들었죠. 그렇게 직장 업무와 더불어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민망하다만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어렵게 말을 꺼낸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견례를 마친 시점부터 시어머니가 종종 저희 엄마가 아는 수혜점에 찾아오셨는데 얼마 전엔 카탈로그를 들고 찾아와서는 각종 물건들을 강매했던 모양이었어요. 말로는 아는 지인이 파는 물건인데 물건이 너무 좋아서 그런다며 고가의 그릇 세트부터 저희 집에는 필요도 없는 인테리어 제품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들을 떠넘기신 거였죠. 사부인, 어차피 애들 결혼할 때 혼수 챙겨주실 거 아니에요? 이 물건 사서 혼수로 주시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릇부터 장식장까지 다 수입품이라서 이런 건 현지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혼수로 가름할 수 있다는 말에 엄마는 제게 주려던 결혼 자금을 털어 물건을 구입하셨는데 얼마 전에 배송된 일부 물건을 받아보시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였어요. 물건 질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가 도저히 그 돈을 주고 살 물건들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공짜로 주기도 뭐한 한심한 것들이었죠.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돈을 다 시어머니한테 줬어? 그럼 어떡하니? 선불로 줘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시키는 걸. 뭐? 현금 결제를 했다고? 2,500만 원이나 하는 큰 돈을? 그날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엄마 가게로 달려간 저는 가게 한쪽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고는 열이 확 올랐어요. 그래요. 수입품은 수입품이었죠. 다만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던 이태리 고급 수입품이 아닌 싸구려 중국산이라는 게 문제였죠.
거기다 마감도 엉망이고 심지어 그릇 세트에 그려진 그림은 너무 허접해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엄마, 이건 내가 어머님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엄만 신경 쓰지 마. 안 그래도 눈앞에 쌓인 일이 한가득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벌인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처리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한테 물건을 팔 때는 적어도 제품 상태는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지인을 돕는 거라면서 왜 저희 집에 떠넘기냐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만 일단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저희 엄마한테 판 물건 때문에 직접 만나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어서 그럼 제가 얘랑과 함께 대구로 찾아뵙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어머님, 그 물건들 말인데요. 환불받고 싶어요. 제가 상태를 봤는데 하나같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물품 대금은 저희 엄마가 제 혼수 장만할 때 쓰시려고 준비해둔 돈이거든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도 혼수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인분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누가 보면 내가 그 돈 떼어먹은 줄 알겠다? 내가 받은 거라곤 소개빗조로 몇 푼 받은 게 전부야. 어머니 나도 피해자라고. 그런 물건이 올 줄 나라고 알았겠니? 좋은 물건이라니까 연결시켜준 것 뿐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 나도 연락 안 돼. 그럼 그분 연락처랑 성함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어떻게든 환불받아 주겠다며 신고는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흘쯤 지나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어요. 너 이번 일은 우리 영준이한테 비밀로 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 아니니 괜히 아들한테 이런 꼴 보이기 싫다. 저도 돈을 돌려받았으니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저는 다시 회사 일과 결혼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뭐? 엄마가 유방암이라고? 그래서 엄마는 괜찮아? 수술하면 괜찮대? 얼마나 심각한데? 일단은 수술을 해봐야 한다는데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은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 결혼 조금 미루면 안 되겠니? 네 엄마 수술 날짜가 니들 결혼식 2주 전이라서 네 엄마가 걱정이 태산이다.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그걸로 어떻게 가냐고. 이미 식장이랑 다 준비했을 텐데 미안해서 어쩌니? 아빠,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영준 씨한테 말해서 일정 조율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땐 엄마 걱정에 딴 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내년 봄에 하면 되겠다는 아니란 생각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혼식 일정을 바꾸자고? 자기 어머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수술하고 2주 후면 거동은 하실 수 있을 거 아냐. 자기 그걸 말이라고 해? 병원에서도 수술을 해봐야 한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결혼식이 문제냐고. 그보다는 우리 엄마 상태부터 걱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얘랑의 태도에 순간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야 얘랑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순순히 사과를 하더군요. 아,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래, 어머님 상태는 어때? 많이 심각하시대? 됐어. 마음에도 없는 걱정하지 마. 암튼 이대로 식을 진행하는 건 무리니까 영준 씨가 자기 어머니 좀 설득해줘. 결혼식 내년 봄으로 미루자고 말이야. 우리가 꼭 올해 안에 결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일단은 우리 엄마 수술이 중요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집에다 얘기해볼게. 결혼식보다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먼저인데 설마 예비 시댁에서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오후 예랑의 어머니가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다짜고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면서요. 업무 중이라 회사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곤 대뜸 화부터 내셨어요. 네가 영준이한테 결혼식 날짜 바꾸자고 했다며? 네, 저희 엄마 수술이 결혼식 2주 전이라서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수술 당일도 아니고 2주 전인데 뭐가 문제란 거니? 가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복 입으면 다 가려질 텐데 굳이 결혼식을 미룰 필요가 뭐 있냔 말이야.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간다. 애초에 자식 결혼 앞두고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그래. 식 올린 뒤에 수술해도 되는 거잖니? 수술 몇 주 미룬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냐고?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감기도 아니고 암이에요.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수술 날짜 미룬다고 큰일 나냐고요? 어떻게 따지면 결혼식 좀 미룬다고 큰일이 나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결혼식 날짜에 집착하시는 건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잔뜩 화가 난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려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할 만큼 화가 나 있던 저는 조금씩 이성을 찾아갔어요. 혹시 저희가 올해 안에 꼭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거면 말씀해 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문 채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다가 더는 안 되겠는지 툭 털어놓았어요. 우리 바깥 양반, 내년 1월에 퇴직한다. 처음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싶어 예비 시어머니 입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어질 말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설마 축의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퇴직하기 전에 식을 올려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니? 너라면 이미 퇴직한 직장 상사 자식 혼사에 찾아가겠니? 너는 똑똑하다는 애가 어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작 그따위 돈 몇 푼 더 받아들이자고 이 난리를 피우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평소에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고작 돈 몇 푼에 인간 이하의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시고.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언감생심 내 아들 노리는 것도 꼴 같지 않았는데 네가 아주 바닥을 보이는구나. 네가 이러고도 이 결혼 할 수 있을 것 같니? 어림도 없어. 이젠 네가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내가 이 결혼 막을 거니까 별 그지 같은 게 다 사람 신경 긁고 있어.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를 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그제야 현타가 오더라고요.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그간 기울인 노력이 너무 아깝고 진작 끝내지 못한 채 미련함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 얘랑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 앞이야. 나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는 걸 봐서는 자기 엄마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죠.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더니 그 말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뭐? 자기 엄마가 그래? 내가 결혼식 날짜 안 바꿔주면 파혼하겠다고 성질을 냈다고? 와, 사람 정말 미치게 하시네. 내가 화를 낸 건 사실이야. 우리 엄마 수술보다 축의금 걷어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혼식 연기 못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 그리고 파혼 얘기 꺼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라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얘랑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마 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결혼식 못 미루겠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너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돈이라면 차고 넘치게 가진 분이라는 거. 그보다 혹시 네가 우리 엄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엄마가 이런 일에 고집을 부리실 이유가 없잖아. 남자들은 자기 부모를 정말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물건 강매 일들까지 죄다 말해주었어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인지 좀 알라는 의도였죠. 그 말을 들은 얘랑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도 이번 일로 자기랑 자기 부모님한테 많이 실망했거든.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어머니도 날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영준 씨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미리 예약한 것들은 내가 취소할게. 예약금 걸어놓은 건 내가 자기 계좌로 붙여줄게. 얘랑은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끝까지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이상 저도 물러설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 결혼보다는 엄마가 더 걱정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엄마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주말이라 제가 엄마 병실에 붙어 있었는데 누가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제 머리채를 잡곤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년아, 너 때문에 생떼 같은 내 아들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어쩔 거냐? 이거 놓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몰라서 묻냐?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날 아주 돈에 미쳐서 아들 혼자 말아먹은 애미로 만들어선 파혼했잖아. 그게 제 탓인가요? 어머님이 돈 욕심에 아들 결혼 파토 낸 건 사실이잖아요. 아버님 퇴직 전에 축의금 걷어들여야 한다고 저희 엄마 암 수술 날짜까지 바꾸라고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렸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뿐인가요? 어머님이 도박으로 날린 돈 메우려고 저희 집에 싸구려 물건 강매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나서서 아들 혼자 망치고 우리 사이 끝내놓으신 것도 모자라 이 난리까지 피우세요. 한때 시어머니를 모실 뻔한 분이라 어지간하면 참아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더는 안 되겠네요.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폭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뭐라고?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웃기지 마라 이년아. 사과는 네가 해야지. 당장 가서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이년아. 예비 시어머니는 악착같이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랑 같은 병실을 쓰시는 환자분 아들이 달려와 저한테서 예비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하! 이년이 남자가 있어서 내 아들을 버린 거였구나. 지 엄마 암 걸렸다고 결혼 날짜 미루자더니 남자가 생겨서 저울질 하려던 거였어. 너 인연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예비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제 뺨을 치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 환자분 아들이 대신 맞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 예비 시어머니 손톱에 걸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말았죠. 상황이 이쯤 되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러자 환자분 아들이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지금 여기서 하신 행동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할 겁니다. 병원 CCTV도 있고 저도 증인이 될 테니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자분 따님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남자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명함을 보니 유명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는 환자분 아들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랑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내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점과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시면서 약간의 위자료를 건네셨어요.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극구 받아달라고 고개를 숙이셔서 받아들이게 되었죠. 얼마 뒤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 결과가 좋아서 현재는 퇴원해 재활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엄마 간병을 하면서 옆 침상의 환자분 아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 손톱에 긁힌 상처를 치료해 주느라 휴게실에서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계기로 친해졌거든요. 아직은 제가 파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귈 마음이 없다고 하자 기다리겠다며 그때까지는
남사친으로 제 옆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법률 도움도 받고 지금은 퇴근 후 종종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루빨리 우리 둘 사이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시지만요. 그거야 뭐 인연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한 번의 뼈아픈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